참 조국 참 대단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조국당에는 조국이 없다. 이 조국은 사람 조국 얘기 아닙니다. 나라 조국입니다. 라는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바로 이재명이 연임한다고 나오는데 조국도 연임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조국은 연임해야죠. 저기 때문에? 아니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빠지면 그 찐빵에 안고 빠진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조국이 빠지면 혁신당만 남나? 아 조국이 구속되면 조국 혁신당은요 예. 해체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름에 조국 혁신당이니까. 그러니까요.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이 구속됐어. 그러면 그 당은 뭡니까? 구속된 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빨리 해체해서 그냥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든 네.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당을 갖다가 만들든 뭐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든 네.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조국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네.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몸뚱이가 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몸뚱이 그거 뭐 머리 떨어져 나가도 막 살아나는 뭐가 있나? 머리가 막 좀비. 저절로 이렇게 막 그 뭐 야누스인가? 점점 밤에 너무 끔찍한 그런가요? 상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하세요. 음흠. 대법관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언제 판결된대요? 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차라리 그냥 한 달만 저 대법관 시켜주세요. 제가 빨리 그냥 조국 판결 해놓고 그 다음에 사퇴할 테니까 저 한 달만 빨리 그냥 시켜주세요. 그냥 예, 임무를 완수하고 시키겠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러면 네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김두관이에요. 아니 김두관 의원이 나온다고 했으면 환영할 일 아닌가요? 제가 이 기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자, 이 얘기입니다. 어대명, 뭐 또대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실 룰을 이렇게 대관식을 어떻게 할 거냐, 찬반으로 할 거냐, 그냥 추대로 해서 박수로 할 거냐, 이 룰도 제대로 지금 못 만들었잖아요. 왜? 네네. 여러 눈치 보려고 미리 했다가는 지금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더. 그런데 김두관이 지금 기자들에게 기사는 안 됐는데 제가 워딩을 들었어요. 기사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야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와서 그냥 추대되는 건 좀 웃기는 짬뽕 아니니?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김두관이? 예. 웃기는 짬뽕 이렇게 저 워딩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끼끼끼끼 웃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그 출마하실 거예요? 좀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짬뽕이랑 연결시켜서 기자들이 김두관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쫙 지금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민이 길어져.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초까지 고민하겠다 거의 그런 뉘앙스였는데 네네. 지금 그러다가 지금 나올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가 이겁니다. 아니 박지원도 그렇고 박지원이 YTN에 가서 김두관이 출마를 검토한다고 해서 통화를 하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했고, 정성호 역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고, 박균택은 참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대나? 쟁쟁한 후보가 나와 흥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박균택은 지금 김두관을 졸로 보나 봐요. 쟁쟁한 후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뭐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김두수랑 친하다며. 뭐 두수 형 친한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자들의 속내는 뭐야? 아니 좀 만만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들러리 서갖고 우리는 지금 추대식 아니야 대관식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두관 전 의원님 이제 배지 떨어졌으니까 네네. 전 의원님의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요. 뭐 그거에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김두관이 참 희생을 하는구나. 처음에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10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은 유리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지율도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깨지기가 쉬워요.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지기가 쉬워. 갑자기 이렇게 감동적이죠. 뭐 노래 가사 같고.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 만약에 유죄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리잔에 탁 박히면 네.
거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발생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3년 가까운 긴 기간을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당 대표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뭐 꼭 누가 돼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기 시작해서 균열이 나올 때, 균열이 시작될 때 그 균열을 잘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찌직찌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네.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면 포스트 이재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개판인 민주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아니 지금 쪽팔린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170명 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당대표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1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1.5선에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6선, 5선, 4선 그 많은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그냥 다 입 닫고 있잖아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뭐 그렇죠. 뒤로 그냥 뭐 그게 뭐 바담 올렸나? 그러니까 이럴 때 나래도 나간다. 아무도 안 나가면 민주당 진짜 쪽팔린 거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나래도 나간다라고 깃발을 드는 사람이 아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사법 리스크가 그 제대로 이제 2조 심판이 됐을 때 네. 사법 리스크가 2조 심판이 되는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진짜로. 네네. 그 일이 현실화 됐을 때 네. 그때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지금 이렇게 눈가락 막 돌리면서 눈동자 돌리면서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맞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정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코보코님이 그 와중에 와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포청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수염 좀 한번 길러보시죠. 제가 이렇게 못생겼나요? 아, 포청천이 왜 못생겼어요? 제 얼굴 까만가요? 아니 그런 못생겼던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다 밝혀낼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저는 그것보다 얼굴 천재가 더 좋은데. 아 그러시구나. 네네. 저기 근데 네네. 지금 그 한동훈 후보의 말은 수정돼야 된다. 네. 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네. 10월 달이면 현실화된다 사법 리스크가. 그게 아니라 10월 달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난다. 끝난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지금이 리스크다.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과정이 민주당한테는 리스크인데 모든 리스크가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인가요? 어찌됐든 네네. 예 김은성님도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맞아. 이제 10월이면 어쨌든 모든 게 다 끝난다. 10월이 이제 어쨌든 끝나는 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시작이 된다고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열심히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는 종반전이거든요. 오늘이 7월 4일이죠. 그렇죠. 23일인가요? 그러니까 23일이니까 20일 남았는데 그 20일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한 2주 정도에 네네.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2주 동안이 가장 이제 그 피크,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마 절정일 것 같아요. 기승전의 전 정도로 쫙 올라가는. TV 토론 많이 한다면서요. 예, TV 토론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대개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 이렇게 그 각 지역별로 가서 쭉 한번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TV 토론 하고, 이것들이 이제 변수인데, 예,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많은 걸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주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분노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성윤 앞에는 그냥 영원히 붙을 그런 호가 하나 생겼네요. 네네. 설사 이성윤, 똥칠 이성윤. 이게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고 똥칠을 한지 이성윤이 알까요? 설사 안다고 한들 지금 해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굴만 보면은 이제 참
그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또 공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 멀콩 TV로 후원해 주시는 환신 골드 아시죠? 이 환신 골드에서 새롭게 나온 제품입니다. 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요. 면역력, 뭐 피로, 뭐 혈액 순환,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특히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2+1, 2+1 그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분께는 또 건국 대통령 이스만 책을 2권 한 세트를 또 선물로 드린다니까 상담 전화 010-9922 1141로 지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기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또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지현 변호사와 최진영 변호사가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 9시 잊지 마시고요. 또 내일 밤에는 정혁진 변호사와 이종훈이 또 함께합니다. 아침 9시 저녁 8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던진 파장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커뮤니티에 계속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같은 얘기다.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떠드나 그랬더니 바로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김어준 시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알았어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로 지금 그 왜 김만배 신앙님 사건 아시죠? 네네. 9월 15일 날 이들이 만나서 서로 모의를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듯이 이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써먹잖아요. 네네. 원소스 멀티유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를 바로 민주당에 알려서 민주당이 그다음부터 한 3, 4개월 동안은 아주 유용하게 캠프에서 계속 논평을 내고 네. 그 논평을 받아서 JTBC랑 한겨레가 또 내고 그래서 또 이재명은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한테 커피 다 줬죠? 하고 윽박지르고 마침내 3월 6일 날 9월 15일 날 한 그 내용을 갖고 투표일 사흘 전에 엄청 써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4만 건에 달하는 그런 이 폭탄 문자를 또 날리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뭐냐면 이겁니다. 법사위의 입법청문회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정청래가 일어서 나가 뭐 이런 명령 내린 것만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박균택이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종호를 알아요? 불현듯. 네네. 그러니까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죠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종호를 알아요?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은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네. 그랬더니 박균택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골프 맨날 치러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네. 역시 임성근 사단은 난 그런 사람과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흘 후에 JTBC가 언론 보도를 합니다. 네네. 어떤 언론 보도? 단톡방을 하나 띄웁니다. 이 단톡방은 전직 해병대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겁니다.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며칠 스케줄을 딱 그냥 올린 다음에 이 날 중에 바로 포항 1사단에 가서 골프를 치고 사단장과 저녁을 함께 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요량인데 서로 그것을 공유합니다. 라고 올립니다.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댓글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시간 있어요. 난 시간 없어요. 우리가 보통 골프는 사람이 딱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이종호라는 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 안에 바로 이종호가 누구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네네. 블랙 무슨 그런 회사의 대표인데 관련자. 그나마 네네. 관련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포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주포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계좌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주가를 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종호가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네. 그래갖고 이 안에서 사람들하고 일사단에 나는 못 간다라고 이종호는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사단에 못 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JTBC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C 변호사가 이렇게 이니셜이 C입니다. C 변호사가 이렇게 JTBC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종호라는 사람이요. 이 단톡방에서 늘 함께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하고 김건희 여사가 늘 함께 가깝다. 완전 자기 백이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JTBC에서. 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민주당은 또는 이 민주당 진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종호랑 친한데 네네. 바로 이종호가 임성근과 골프 치는 사이이므로 임성근이 곤란한 경우를 당하니까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청탁을 해서 사단장을 자르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를 엮은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부터 하나씩 해보죠. 자, 권성동 의원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 C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박정훈의 변호사. 네네. 박정훈을 변호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다. 네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서대문 아시죠? 김동아가 당선된 지역. 네네. 김동아가 당선된 지역에 공천을 넣었다가 김동아 때문에 공천이 탈락이 된 자다. 즉 민주당 정치인이다. 네네. 그럼 민주당 정치인이 그 안에서 해병대 출신 맞아요, 이 사람이. 네네. 그 안에서 자기가 함께 있었던 단톡방을 제보도 하고 거기에 김건희와 이종호가 가깝다는 식의 또 증언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박정훈의 변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다. 사실이 아니면 얘기해라. 네네. 라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그 단톡방을 보면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 단톡방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딱 그거예요. 1사단에 우리 놀러 가자. 사단장이 임성근이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톡방에는 어떤 곳에서도 이종호와 임성근은 그 안에 단톡방 멤버도 아니니까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단지 그 흔적은 C 변호사의 그 단톡방에 있지 아니한 텍스트로 없는 C 변호사가 그냥 증언한 거예요. 김규현이. 네. 김규현으로 추정된 자가.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지점이 다 조작이었구나. 라는 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게 제가 김규현 변호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 해병대 출신 맞아요. 네.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네. 그건 뭐 훌륭한 거지. 해병대 갔다 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 쫙 있었던 거 다 맞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로펌이 어디냐? 예. LKB 파트너스예요. 그게 어디죠? LKB 파트너스는 어떤 데냐? 뭐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네. 정권 때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로펌인데, 아하. 이재명 대표 사건 뒤에는 항상 LKB가 있었다. 네, 기억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네.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되고요. 저도 카톡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보내줬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봐라 이제 정 변호사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네. 영부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선배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감이 이제 딱 오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병대끼리 아주 똘똘 뭉치잖아요. 네네. 끈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용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연고로 기반을 해서. 그 박정훈 대령 지금 현직 그 해병대 대령이니까 지금 변론한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와중에 검찰 출신인데 또 검찰 출신이 자기네 친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검찰이 문제가 많은 건가 진짜 잘 모르겠고요. 왜 거기만 나오면 일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라이가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네. 저기 LKB 파트너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그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에 네. 1, 2, 3심부터 다 했던 데가 LKB예요. 그렇군요.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네네. 바로 이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지금 또 SNS에 올립니다. 내가 김규현이 C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주당 의원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C 변호사가 김규현이 아니다라고 밝혀달라. 네네. 왜 그걸 밝혀? 김규현이가 어쨌든 당신의 당 사람이니까 나를 반박을 하려면 그 제보한 JTBC에 제보하고 JTBC 방송에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정호가 맨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김규현이 아니라는 것만 나한테 저기 해라. 증명을 하라. 네네. 라고 했는데 박지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네네. 스픽스라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네네. 사람들과 찍고 까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 변호사가 개입된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에이, 그래서 내가 계속 그 법사위 위원들한테,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이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위험해. 지금 한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 나머지가 다 지금 아닌 것처럼 공격당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분히 전후 맥락이 김규현이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저도 어저께 이거 보고 바로 방송 그렇게 했어요. 박지원이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냐? 다 이렇게 그럼 권성동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 뭐 권성동한테 박지원이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 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박지원 측에서. 네네. 아이, 나는 몰랐고, 뭐,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대단히 구차한, 지금, 해명이 됐고, 이미 그런 맥락이라는 게 변명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내용 자체는 어찌됐든, 완전히 그 제2의 김만배 신앙님 사건을 조작을 만들려다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가 네. 아직 40도 안 된 젊은 변호사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한 김규현 변호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립대 로스쿨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그러한 젊은 변호사인데 네네. 젊은 변호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꾸몄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네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뒤에 뭐 박지원 뭐 이런 분들 네. 뭐 이렇게 대가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런 정말 분들이 대가죠. 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 뭐 그거는 뭐 그 그냥 상상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 자체는 거의 다 드러난 게 아니냐. 이제 이거 갖고 또 다시 최혜병과 무슨 뭐 도이치가 어떻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국회를 탄핵하자. 오늘 일부 그 중앙 일간지의 사설을 쭉 봤더니 거의 대부분 정말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무도한 검찰 탄핵 시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정말 펜을 휘두르는 것을 봤습니다.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일보조차도 이 정도면은 국회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글을 올린 걸 봤었는데요. 국회 탄핵하자. 이런 논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사실 필요 없죠. 뭐 했나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요. 이번에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입법 폭주를 할 때, 입법 독주를 할 때 소수 당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장시간 연설하는 것들, 무제한 연설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요 24시간 만에 막히게 생겼어요. 이거. 네네. 민주당이 정말 의석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은 결국에는 24시간 안에 이게 종결을 강제 종결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 3시 40분 정도면은 강제 종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근데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필리버스트를 들어갔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일 것이라는 거는 예측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킬 거라는 거 예측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24시간 동안에 내가 여기에 서서 시간을 때워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그렇죠. 온 방송국에서 다 나를 찍고 있구나. 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구나. 이 귀한 시간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썼어야 된다. 지금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최상병 특검 마이크 주고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2시간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저 예. 하겠습니다. 4시간 못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40시간도 하죠. 40시간도. 40시간도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최상병 특검이 왜 안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알지 못해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럼 이거 우리한테 설득할 시간을 준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자리에 선 의원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소수의 의원들인데 이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내겠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처럼 국민들께 알려서 여론을 움직이는 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네, 거부권 아니에요. 제2요구권입니다. 자,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결국은 또 발동돼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100번 쓰든 1000번 쓰든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게끔 이 여론 조성을 국민의힘에서 해내야 된다. 네, 제2요구권 나쁜 제도 아니에요. 거부권 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쓰이니까 제가 거부권이란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2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독주를 입법부의 강력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주어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입법부가 잘못된 법안, 국민들에게 안 좋은 법안, 행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올렸을 때 대통령이 이를 견제해야 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통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 망조되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11번 쓴 거 당연히 잘했죠. 더 써야죠. 이런 법만 올라온다면 100번, 1000번 써야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쓰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게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여론 조성을 해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제2요구권 쓰고 나면 또 재표결 붙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법안 통과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결코 분열돼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8명만 이탈해도 국민의힘이 무너지고요.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켜왔던 보수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8석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당대회가 정말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밤샘 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번 타자, 국민의힘 1번 타자가 유상범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이시고 혼자서 4시간이 넘도록 이 필리버스터를 하셨다는 것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디가 재밌는 분이 계십니다. 와보라. 어디로? 멸콩TV로. 우리 와보라님, 예, 와보라님, 제2요구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셨고, 화이팅! 네, 네. 또 주진우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라시고 하시면서 우리 와보라님 말씀하셨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번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누굽니까? 자기가 왼쪽에 파들고 있으면 좌파냐 이런 어이없는 인간인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이른바 입법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군 자산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왕따시키고 제가 속이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국회에 정의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 주고 명예훼손하는 사람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법을 지금 입법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청래 방지법.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우리 멸콩TV 보신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왜냐면 국회의원 배지가요, 남을 모욕하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권한, 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데 쓰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정말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권한을 제대로 못 쓰니까 계속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권한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권한 더 주고 싶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가 부장한테 권한을 줬더니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예, 그러면 상무급 권한을 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도 더 잘해. 사장급 권한을 그렇죠.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승진 시켜주고 싶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권한을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한테 나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그 권한 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권한 축소가 아니라 권한 더 주라고 하실 거예요. 확대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권한 축소해라 하는데 국회의원들 찍소리도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예요. 야. 권한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도 알겠대요. 네. 왠 줄 아세요? 권한 없이 일을 못하는데 본인들 어차피 일 안 할 거니까 권한이 필요 없어요. 배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고작 한다는 짓이 맨날 이런 청문회에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멸시하고 인격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권한인 줄 아는 사람들.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지금 국회의원한테 삿대질했어요? 국민의 대표한테 삿대질했어요? 아이고야. 지들만 국민의 대표냐? 그때만 자기가 국민의 대표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사실 검사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판사도 사법권에 관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들만이 300명만이 꼴랑 민주당 180석만이 국민의 대표인 줄 알아?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탄핵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 탄핵이 지금 100만을 돌파했다면서요? 맞나요? 그렇다고 100만 정도.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탄핵도요 140만까지 갔었어요. 그게 2020년 2월 3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네. 문재인 탄핵 140명 동의랑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100만 동의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왠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140만 동의는 청와대에 지금 탄핵 건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끼케야 3, 40만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다 동의했다 그래도 100만 명의 국민이 지금 동의한 겁니다. 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0만이 동의했대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240만 명이에요. 아직 민주당 당원 숫자만큼도 동의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여기는 지금 국회 입법 탄원 게시판이죠, 지금 이거. 그렇죠. 네. 옛날에 이거요. 청와대 게시판이에요. 예. 이거 지금 정말 잘못됐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서버 마비가 왔대요. 네. 이게 동시 접속자 수가 7명 이상 안 되게 돼 있답니다. 지금 이것만큼은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여기에 지금 내 어머니, 와이프 그리고 누나인가요? 유방암이 동시에 걸려서요. 이 병원비가 연간 2억 정도 들어가는 분이 있나 봐요. 이걸 지금 의료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여기에 지금 건의를 올려놓은 분이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마비가 돼서 동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마감이랍니다. 예. 오늘 마감인데 약간만 더 되면 이게 지금 통과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정지가 된 상태예요.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어 버렸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이요. 진짜로 지금 민생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거 속 터지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민주당 지금 개딸 부대부터 민주당 지지자들 좀 반성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이런 탄핵 노름 행위가요. 진짜 민생을 위한 지금 이러한 지금 신문고에 올리는 이런 권한들, 안건들이요.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참 자유우파는 너무 물렁 터졌습니다. 아까 그 리타님이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정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야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김민수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2020년 2월, 3월에 문재인을 탄핵하자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놨다가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맞았던 그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입법 청원이 있었고 정말 단시간에 150만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좌파들은 어떻게 대응했냐? 거꾸로 탄핵 반대하는 그 청원을 해서 짧은 시간에 한 80만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하자라고 발의했던 그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서 100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와 같은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소 고발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해체하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민주당을 해산하자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을 제명하자로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재명 그게 제명이 그겁니다.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제명이 답입니다. 국회 네. 지금 입법청원 게시판에 이재명 제명시키자는 청원을 올리고 그거에 자유우파의 이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해서 여론의 따가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변인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재명 제명해야 된다를 아마도 최초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장담합니다. 이 이재명 제명안이요. 이제 이 이슈 커질 겁니다. 제명시킵시다. 죄명이 네. 제명하자. 호시절님. 제명시키면요. 네. 민주당도 삽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 네. 국회가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은 이재명인 것이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이 법이 있어요. 이게 보면 헌법제 64조 제3항입니다. 예. 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어요. 없도록 돼 있어요. 예. 네. 통과만 되면 끝납니다. 예, 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제명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은 폭탄을 들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본인들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 하면서도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요. 네. 폭탄 얘기하셨잖아요. 폭탄을 여러 명이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통상 폭탄 돌리기라고 이게 터질까봐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안으려 그래요. 지금 내가 이재명 찐명이야 서로 안으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사설을 쭉 봤더니만 개딸 박수 소리에 맞춰 상대방에게 막말하고 타협 대신 폭주를 해야 정치적 앞길이 열리는 민주당.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당이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민주 없고 개딸과 이재명이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게 이 민주당 참 웃겨요.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의장이 인사 안 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지금 관례를 깼다. 관례를 깼다. 왜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해요? 지금 이거잖아. 무슨 중필이에요? 고필이에요?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야, 왜 인사 안 해? 지금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이른바 학폭 다구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인사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서열 2위예요. 네. 서열 2위고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관례 누가 깨트렸습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이 독식하는 관례 네. 민주당에서 깨트렸고요. 대정부 질문의 시기에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깨트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장 당연히 중립 의무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내팽겨치고 지금 국회의장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음. 이것조차도 갈래를 깨뜨렸어요. 민주당은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켜오던 민주주의를 지켰던 수많은 갈래와 법들을 깨뜨리고 있으면서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아까 앞방송에서. 네. 앞방송에서 하면 이것도 띠 처리될까봐 그렇죠. 못했는데요. 우린 여기서 팍팍 해야 되는 그래서 해도 그러니까 멸콩 TV 오는 거 아닙니까? 똥 묻은 개가 네. 겨 묻은 의원 나무란다. 야,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우원식이 야 이름 뭐야 하는 게 완전히 법사위에 간사 선임도 안 하고 의안으로 넘어가면서 당신 이름 뭐야? 라고 얘기했던 정청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최상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지금이 지금 여기 대정부 질문 기간이에요. 예, 예. 이때 지금 이 법안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런 짓거리 그런 적이 하면 돼요? 없어요. 이거를 지금 국회의장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요. 네. 이거 자체가 중립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국회의장이 지가 해야 될 짓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사 안 했다고 뭐라 해요? 이게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혜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는 방송, 속 시원한 방송. 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우리 멜콩TV 최진영 라이브입니다. 김민수 대변인. 목요일 날 오시면은 뭐 댓글이 폭발합니다. 뭐 잘생겼다, 속 시원하다, 뭐 인사이트가 들어있다. 아유. 셋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정가쌤님 응원합니다. 강화지매님. 사법부 판사들 악랄한 범죄자 전과자 리재명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가 산다. 리타님 대리기사 갑질력 김현도 완장 찾다. 호시절님 최변 김민수 대변인 짝짝짜짝짝 대한민국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젠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님 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이 속 시원한 멜콩 TV 라이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탄핵하면서 이런 탄핵 주도 세력 이거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내란죄 이런 것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 전복이에요. 예, 예. 지금 국가 전복시키려는 국가 전복 이 집단 단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대통령 지금 탄핵이 장난이에요.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이거 이슈몰이에서 지금 탄핵 수초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예. 이런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고 이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계속해서 몰고 가려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여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입니다. 그리고 이 술수에 절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검이 진행되더라도요.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검이 진행되면요. 이게 매일매일 수사 과정 브리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특검 전국이라고 하거든요. 특검 전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요. 모든 이슈를 특검 전국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이때부터 민생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 흠집내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모든 골든타임을 다 놓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요. 다음 정권 민주당한테 뺏깁니다. 민주당한테 뺏기면요. 대통령이 지금 이때까지 제2요구권을 발동시켰던 모든 법안들 다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진짜로 망조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지지하는 누구가 당대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선 가져가는 겁니다. 네. 아, 우리 황미용님. 정권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하나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다 이제 민주당 똥탄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 똥 싸서 탄핵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똥을 싸지도 않았어요. 예, 예. 똥을 쌌어도 탄핵한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인데 똥을 싸지도 않았는데 탄핵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 일을 조사하고 수사했는 검사 4명을 탄핵 소추 발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 탄핵 소추 의견서
쉽게 말하면은 고소장, 소장을 지금 공개된 건 알겠습니까? 네. 그 중에 쌍방울 대북 특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이 그 검사분이 박상현. 오래전 네.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라고 하면서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석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울산지검에서 2019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그 울산지검의 지검장이 뭐 이렇게 술을 어디서 좋은 거를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사들하고 청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술자리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된 박상현 검사, 대북 송금 그 수사했던 그 검사요. 이분은 처음에만 잠깐 참석을 하고 초반에는 한 오후 8시 전에 일어나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어허. 그게 그 옆에 동석자들의 어떤 일관된 진술로 증언. 예. 일관된 증언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일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성윤 의원이 이 문제를 제일 처음 꺼냈는데 맞아요. 이성인이가 했죠.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멍멍 했던. 예. 2019년 9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문제가 되면 그때 처리를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는 그것도 자리에 있었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한다고 나서느냐. 직무유기네. 직무유기였죠 그때는. 자기가 직무유기했다는 걸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이성윤 이분은 직무유기를 이때만 한 게 아닙니다. 왜 2012년에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 땡땡 검사 동부지검 초임 검사가 검사실 안에서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는 검사직을 사표 내고 사퇴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됐던 사안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그때 직속부장이 이성윤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직속부장인 이성윤이는 승승장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고, 그때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 검사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어떤 밑에 그 지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검사장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직속부장은 저 사람인데 전재봉 당연히 전 땡땡 검사 당연히 날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장 사표를 낸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만 빠져나갔다고 그 검찰 내에서 말이 많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입 딱 닫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으로써 파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백보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중대 사유로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설령 똥을 쌌다 그래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죠. 근데 약간 이쪽 사람들은 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똥폭탄을 보내고. 아, 그러네요. 똥을 좋아하나? 좀 이상한데. 변비인가? 변비인가? 좀 속이 좀 아침부터 이런 맛있는 향기 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쓰고 그게 입증된 것도 아닌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그 검사 4명을 불러서 면박 주고 명예훼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지금 탄핵안을 아직 그 소추를 안 했잖아요. 발의해가지고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제 최상병만 하고 이거는 지금 스테이 상태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들을 4명을 한꺼번에 부른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불러가지고는 그걸 그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대국민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거 호소하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같은데 4명을 한꺼번에 안 부른 이유는 저는 왜 검사들이 보면은 좀 그림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팀을 지휘를 그렇죠. 하니까 자기 예, 밑에 예. 있어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진짜 다이다이 뜨면 쫄려.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씩 불려야 돼. 하나씩 불러야 돼. 진짜 웃긴 거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에 우리 김정옥님 또 넘버1 해서 슈퍼챗을 또 우리 전 변호사님의 생일 축하 선물로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 일편단심 전지현이야 하면서 붉은 이
따뜻한 마음을 또 배경 화면으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지금 튜니티님, 본드님 팍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주말 지나면은 아마 27만 명을 찍을 것 같은데 그 찍는 터닝 포인트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또 큰 역할을 해주셔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전 변호사님 생신 화이팅, 생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 생일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이 법사위를 꾸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 법사위원회에 그 박균택 전 검사장 그리고 이건태 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이 둘 다 누구다? 이재명이 측근 변호인 아닙니까? 이재명 조사할 때 옆에 앉아 있고 정진상이 조사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도와줬던 인간이 이제는 거꾸로 그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가지고 면박 주고 조사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수사 개입이고 이게 바로 준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적 업무 개입 아닙니까 이거? 업무 개입이죠. 그리고 지금 이 대북송금 직권남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는 근데 국회 직권남용죄는 뭐 어떻게 근데 국회는 전체니까는 뭐 어떻게 직권남용죄를 남용으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전 변호사님이 이번에 배치 달았으면은 국회의원 직권남용죄 발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법이라고 해서 정청래 직권남용법 우리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님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지난 그 입법청문회 할 때도 되게 망신을 주고 회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행태가 계속 보였었거든요. 이거 직권남용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권남용죄로 전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래 그 국회법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43조입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무슨 소리죠? 이 건물에서 잠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법적 점검, 소방 점검으로 인하여 경종 방송이 나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소방 점검으로 인하여 경종 방송이 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소방 점검이 있다는 거, 야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전 변호사님이 생일을 축하하는 시그널 뮤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이성윤 생일 아는 사람 똥폭탄 선물하자 해서 튜니티라고 했는데 이성윤이 제가 다음번에 생일날 후원 계좌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에 뭐 똥폭탄을 보내드릴 건 없이 우리가 뭐 보면은 18원 뭐 이렇게 18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인간들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꼭 그래서는 안 되죠. 그냥 똥은 그냥 하수구에 흘려버리고. 그럼요. 해서 그냥 싸면은 누르고 보내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까지 가서 탈핵한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인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정청래 모욕법, 정청래 방지법을 지금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를 때에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갑질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권남용 처벌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은 그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조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처벌 조항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는 윤리위에다가 회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1대에도 윤리위에 수백 건이 들어왔는데 결정이 난 건 한두 건밖에 없대요. 한두 건 있었나요? 거의 없었는데 우리 그 코인김도 김남국이는 잘라라 했는데 끝까지 버텼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코인김이 저는 방송으로 다시 재등장할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또 기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 관련해가지고 천만 홍딸님. 이거 우리 홍 선생님에 대한 사심이 가득한
여기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제 홍준표의 딸 뭐 이런 느낌이 예, 아주 예, 강한 맞아요.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홍준표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홍 시장님을 또 지지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붉은 빛깔을 또 가득 담아서 우리 전 변호사님께 와 엄청난 또 금액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양순영님 방긋방긋 오랜만입니다라고 김창훈님 또 글 써주셨고요. 우리 댓글창에 보면은 오늘 정말 따뜻한 서로 격려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축 올라가는 댓글창 우리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댓글 팍팍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탄핵소추안이 오탈자 투성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법원에 내는 소장에 오탈자 있으면은 판사 보고 야 이거 변호사 이거 개판이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오탈자도 많고 오기도 많고 네. 뭐 그런 얘긴 들었어요. 예, 실제로 이게 돈봉투 검사가 언론에 어떤 피의사실 공표했다는데 그 날짜도 다 틀리고 또 보도에 있는 언론사 이름하고 압수수색 날짜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급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인도 안 하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작년에 이동관 방통위 원장 탄핵할 때도 엉뚱하게 방통위원법이 아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한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마음만 앞서다 보고 급조를 하다 보고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전체 그 명분이 깨지는 거, 정당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은 민주당도 탄핵해봤자 탄핵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걸 스스로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냥 그 수사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 지연시키려고. 왜냐하면 그 박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유지까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 그렇죠.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재판까지 그렇죠. 직관을 수사했는 하니까.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직관한다고 하죠. 직관 사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 옛날에 대검 중수부 같은 경우에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공판도 직접 관여하는데 이번 사건들이 특수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사했는 검사들이 재판장이 나오죠.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나뉘어서 공판부에서 이제 합니다만 이런 사건은 수사검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하면 아니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박준영이 빠져버리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게 옛날에 1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았다라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까지 청구하고 다 했지만 그 다 기각되고 실제로 뇌물죄가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뭐 다른 죄수들을 불러서 회유했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분이 그 대장동 백현동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렇죠.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그렇죠. 업무 검사가 있죠. 네, 업무 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업무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문정 검사가 키를 잡고 처음에다 그 기반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났는데 그 한만호하고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는 뭔가 이 한만호가 검찰로부터 이렇게 진술을 번복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번복되고 말의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대검 그때 심의위가 한 2번 정도 열렸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예. 이거는 어떤 혐의가 없다. 기소할 정도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박범계 장관이 그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때 대검에서 감찰부장 역할을 했었고 이분은 이제 그 박범계 추미애 라인 그 문정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조차 검사장까지 다 모여가지고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유 사실을 증명할 근거도 없고 기소할 거리도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이유는 대장동 백현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은 지금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 인간들이, 제가 민주당 인간도 참 인간인가? 엄희준. 엄희준. 근데 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으로 가죠? 정말 탄핵한다고 해봤자 파면밖에 못 시켜. 근데 진짜 검사가 직권남용하고 회유해서 증거를 위증하도록 시켰다. 위증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위증교사, 두 번째 지들의 전매특허,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형사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신청을 하죠?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목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에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무고죄로 고소하면은 이 인간 다 무고죄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사가 나쁘다고 하고 이놈은 나쁜 놈을 시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안 하느냐? 가장 큰 핵심은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들이 알고 만약에 이것을 형사 고소하면은 지들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나아가 이거는 단순 무고를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형사 고소는 절대 안 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당신들 공수처에 그 4명 검사 고소하라고. 왜 고소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까 똥 쌌네 뭐네. 똥 싸고 했다고 하면은 그 공여물 손상죄라고. 공여물 손상죄로 고소하라고. 근데 왜 고소를 안 해? 왜냐? 고소하면은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징계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로 지들이 처벌받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검사 4명은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무고죄란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징계처분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케이스에서도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란 것은 징계처분 중에 가장 높은 파면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4분에 대해서는 4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 탄핵 기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의 이 4분 검사들이 무고죄로 이 담당 국회의원들 고소하고 그 사람들 공수처에서 불러서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처음에 국회의원 없었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우리 멸콩TV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멸콩TV를 멸치하고 콩나물 있는 거 맨날 멸치하고 콩나물만 먹지 말고 우리 멸콩TV를 좀 섭취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해집니다. 특히 우리 전 변호사님의 한마디 촌철살인, 당신들 당장 복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386 운동권들 국정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입법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이게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킬 때 지금처럼 이제 야당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넘는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났는데 여전히 어떤 조사권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이 조항은 살아 있었는데 이거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근데 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냥 폐지할까, 그냥 국정원 없앨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인간들은 속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싶어. 국정원을 없애고 싶어. 그런데 국정원을 없애자고 하면은 표 떨어져.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죽여버림으로써 사실상
빈 껍데기 국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피해 의식이 있는지 왜 얼마 전에 방통위 찾아가가지고는 여직원을 울린 김현 의원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울 것 같아. 예, 근데 하여튼 그분이 갑질 중에 갑질.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예, 2014년에도 그 갑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대리운 기사 불렀는데 이 사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대리 기사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어야 되는데 기다리게 안 하면 놓고 화나잖아요. 아, 나 가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는 나 의원인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리 기사가 의원이 갑질한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 국정원 직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니 뭐 뻔히 진짜 밤에 정말 애들 우유값 가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지들은 평소 때 뭐 무슨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해 지원하는 위원회 하나 참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불러놓고 30분을 기다리게 해?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갑질이 아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은 김현의 갑질 우리 과천 방통위 앞에 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앞에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질러놓고 그게 갑질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때 막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는 여직원이 이걸 셔터를 내렸어요. 네. 얼굴 나갈까봐. 그랬더니 안 올려 거짓말하는 거야. 막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뚝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척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또 거기서 국정원 직원 아니냐 소리도 또 아, 나왔는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국정원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야, 국정원이 없는 거를 만들어냅니까? 지들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지. 근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박탈해버리고 그거를 경찰에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공수사란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은 척척 나오는 겁니까?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휴민트, 시긴트. 휴민트는 이제 휴먼,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007 활동 뭐 이런 것이고, 시긴트는 각종 시그널, 각종 이제 뭐 전파 탐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각종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장기간에 걸친 신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해오는 것인데, 그거 하는 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경찰로 보낸다? 이거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설치게 놔둬라 왜 잡아 이 얘기예요. 간첩 방조행위 아니냐고요. 간첩 그러니까. 방조행위야. 간첩 방조행위. 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대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 개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남북이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너들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하면서 통일 정책도 포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북한의 그런 활동을 견제하고 그것을 적발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정말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 등 17명이 이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그동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86 심판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86 운동권 이번 총선에 안 먹혔잖아요. 그 심판론을 우리가 다시 뭐 프레임으로 잡고 일으킬 게 아니라, 캠페인으로 일으킬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자꾸 여론전을 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멸콩TV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총선 전략으로 잘못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똥풍선 보내고 미사일 쏜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뭐 러시아하고 북한은 얼마 전에
그 자동 군사기입 협약까지 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마당에 정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우리 출사표님 아침부터 화딱지 나네요. 근데 그 뒤가 더 좋아요. 우리 똥별님, 전 변호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화딱지 나지만 전 변호사님의 이 생일을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척척척척 풀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제우스님 긍정적 의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참, 미국에 CIA가 없다. 이스라엘에 모사드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조직을 정말 음지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디든 간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 통일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만 서독 총리의 비서실장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탄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17명 중에 11명이나 학생운동하고 집시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당한 거에 과거에 당한 거에 대한 복수. 복수, 사적 복수 아닙니까 이게? 사적 복수.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배지가 주는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은 북한에서 우쭈쭈 잘했다고 해주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자기들은 여전히 핵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구 혼자 그러고 있어. 무장해제하고. 짝사랑도 유분수지. 말은 짝사랑인데 알고 봤더니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해서 그런 글을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 올린 인간도 비슷한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네. 그게 특정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예.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참 세상이 왜 이래? 정말 테스 형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어머 깜짝이야. 아, 이거는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소방 점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윤 탄핵 청원글 게시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쏘기를 했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이벤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네네. 애들한테 활쏘기 하고 했던 네네 거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촛불 행동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20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경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 참 그렇습니다. 채널A 보다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니 우라통이 치미네요. 그럼 어디로 오셔야 된다? 멸콩TV를 보시면 속이 빵 뚫립니다. 다른 것 보고 치민 우라통 저희들이 팍팍 치유해드립니다. 특히 전 변호사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정말 속이 빵 뚫린다는 거, 뭐 그거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전문 울화통 치료사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과 매주 금요일 날 함께 하니까요. 금요일 아침 많이 봐주시면 아,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국회 국민청원이 외국인도 가능하대요. 헐. 그러면 뭐 중국인, 러시아인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규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규제하라고 방통위 해놨는데 방통위가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아, 못하게 그렇게 자꾸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하잖아. 어이구야. 우리 조국모님 강경시민단체가 아니고 극좌시민단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야, 전용진님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라는 말씀. 또 호시절님 최진정 변호사님 순발력 짱입니다. 아, 예, 뭐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중학교까지 제가 육상 좀 해가지고 순발력은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달리기 못하시게 생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요즘 살이 쪄서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키가 중3 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 높이뛰기 아. 육상했고요. 근데 중학교 이상 더 이상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제가 또 전향을 해서 한참 방황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죠. 네. 속 시원한 멸콩 TV 계속 가겠습니다. 오, 또 우리 김은성님, 나라가 좌로 기울어져 침몰 직전입니다. 국민의힘과 원팀으로 애국하시는 최변님, 똑순이 전변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멸콩 TV 100만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아, 네, 참 이게 참 그래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리한 입법으로 자기들 한풀이하는, 한마디로 국회의원 금배치를 자기 한풀이하고 국정원 뺨 따고 때리는 일에 쓰는 것,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대로 된 가치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뚤어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까는 이런 국민의 안전,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총선에 사실상 패배를 해서 이 여의도를 내주니까 이런 무도한 자들로부터 저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시쳇말로 이민 가고 싶죠.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면은 근데 우린 이렇게 하고 다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론을 하는 사람처럼 자세하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표도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1번으로 딱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40, 50대들 대부분 어떤 그 노무현 시대의 그 향수를 같이 그렇죠.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요. 그럼 그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올 어떤 비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국회에서 이른바 최상병 특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무도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5분의 3의 결의가 있으면은 24시간 내에 종료가 됩니다. 민주당이 종료를 결의를 했고 결국 그에 따라서 탄핵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제 통과가 됨에 그 상정하고 표결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원 국회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딱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 김재섭 의원, 한 명 안철수 의원. 철수해야 될 때는 철수 안 하고 철수 안 해도 될 때는 철수하는 우리 안철수.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거기다가 찬성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철수. 안철수 또 국민의힘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고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느 프로에 나가가지고 최상병 특검이 왜 말이 안 되고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뭐 법리적으로 무죄라 그러면은 받아서 밝히면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은 수사를 하는 민주당계의 검사가 민주당에서 뽑은 검사가 대국민 브리핑을 맨날 할 수 그렇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다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계속하면서 여론전으로 유포가 되다 그렇죠. 보면은 탄핵 정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이야. 맞습니다.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김재섭 의원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강북에서 당선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30대 최연소 의원 아닙니까?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근데 재의결될 때는 또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 찬성한다고 해놓고 왜 반대를 했냐?
라고 하니까 답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주진우 의원, 검찰 출신이잖아요. 말씀을 깊이 경청을 했다. 그래 봤더니만 이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 그대로 통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면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보고는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용기 있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간 거나 반대를 한 거나 똑같지 않아요? 결국?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건의 실체, 검사로서 정말 수사에 평생을 어떤 수사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 주진우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을 했다가는 이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이고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하는 친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도권 40, 50대 정말 민주당 많이 지지하지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주진우 의원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이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봤거든요.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럼 왜 남아 계세요? 거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한 중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제일 잘했어요. 네. 저도 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무죄다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갔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찰에 이첩하는 보고서에는 피혐의자 이렇게 다 적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하부 시행령이 군사법원법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맞춰서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7월 19일 날 그 최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8월 2일 날 뭐 대통령이랑 누구랑 전화했다 그런 얘기가 됐었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거는 이제 7월 31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혐의자를 8명이나 쭉 적시를 해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당 의원을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조사해서 피혐의자로 적시를 해버리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하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했던 건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 그 말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이번에 우리 박 수사단장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 중에 해병대 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에 빠진 3명 중에 2명을 구조를 하고 안타깝게 이 최상병을 구조하지 못해서 정말 원통하다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수사 보고서에서는 인지를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지금 그 20, 30대 지금 부사관들을 입건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기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말 그 관련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건을 그냥 10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혐의 있다고 해서 지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사실 없으면서 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개선 장군이냐 해서 다 넘겨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피를 토하는 얘기를 지금 주진우 의원이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는 김재섭 의원이 맞구나. 본인도 지금 공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전을 왜 국민의힘에서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 그 말이 참 사람들 설득하기에 참 가장 좋은 논리라고. 그럼요. 예. 수사권이 없다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다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수사를 왜 못한다는 거지. 수사단장이 예.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쪽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 지금 거의 뭐 1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10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백 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서 조사했겠어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수사권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 잘했어요. 예, 어제. 예. 우리 김명옥님, 맥락은 없습니다만 전 변호사님 예뻐요. 근데 변호사님 그 공수처 수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 거의 단계래요. 마무리예요.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럼요. 예. 김계환 사령관까지 불렀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이종석 장관이 있는데 그분 위에 윗선을 부르는 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맞습니다. 그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누굴 편드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던졌는데 그게 그런 거의 베이스에는 말씀드렸듯이 7월 23일이나 돼야 우리 뭐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아니면 원희룡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공수처 결과는 아니 나올 그러니까 가능성이 큰 그거를 거예요. 던지실 거면 그 17명 거기 캠프로 간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수정안을 뭔가 만들어 가지고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찬반을 넘어서 대안으로 있다 보니까 이 최상병 특검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어떤 그 특검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하면서 그 민주당의 어떤 특검법의 지지에 대한 여론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 만든 점도 그런 점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뭔다면 그게 한동훈 장관의 그걸 던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지금까지 어제 갤럽 조사 있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지난주에 있었고 조금 이따 날 텐데 그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경선론 8대2에 맞춰가지고는 본 거를 보면 국민의힘 원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50% 이상 과반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힘과 무당층 해가지고 8대2 경선 룰 비율에 따라 맞춘 경우에는 또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최상병을 던진 게 어떤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도움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또 무심불림님.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우리 정치의 기본입니다. 힘없는 국민의힘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명옥님은 또 우리 원희룡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관님에 대해서 또 지지 의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블랙 다이아몬드님, 서해 공무원 특검은 왜 안 하나요? 그것까지도 해야죠. 그래요. 그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 멸콩TV에 서해 공무원 형님 또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 대담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호님은 역시 한 후보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의 스마트한 선택 저는 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요. 예, 공수처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여전히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은 내가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었거든요. 내가 발의를 내가 먼저 요청하겠다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했죠. 요청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언론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막 호도하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 좀 지켜보면은 뭐 충분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